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파이어베이스와 우리의 리액트 프로젝트를 연동해서 단어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기능까지 구현한 뒤에 파이어베이스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의 앱을 배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에 들어갈 문장 데이터, 즉 텍스트를 파이어베이스에 삽입을 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직접 문장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부터 업로드를 해서 그 업로드가 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작업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yarn start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웹사이트가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단어를 추가하고 불러오고 삭제하고 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죠. 이제 이렇게 이 텍스트 관리 페이지를 작업해 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모듈을 사용해 볼 거예요. 어떤 모듈을 사용할 거냐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 안에 적혀있는 문장이 길 때는 문장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나동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길이를 벗어나면 점점점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문장의 가지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액트 텍스트 트룬케이트란 이름의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이걸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한번 이 text.javascript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word.javascript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추가하고 등록하고 하는 등의 작업은 비슷한 UI를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전체 라이브러리를 다 복사해서 텍스트에다가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방금 전에 이렇게 설치가 끝난 이 텍스트 투른케이트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불러와 주었고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줬으니까 바로 한번 폭풍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보았던 words.javascript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해 줄 건데요. 먼저 hidde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디자인 요소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fab란 이름의 디자인 또한 명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작업을 해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경로 또한 그대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따라서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파일로부터 업로드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가지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리액트에 해당 파일의 내용이 잠깐 담겼다가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먼저 이렇게 파일 네임, 파일 컨텐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 또한 서버와 주고받을 거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텍스트 네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파일 네임은 우리가 업로드한 그 파일의 이름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파일 콘텐트는 해당 파일에 적혀있는 문장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바로 텍스트 파일에다가 안녕하세요 나동빈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그 문장 자체가 파일 콘텐트가 되겠고요. 이 텍스트는 파이어베이스로부터 받아오는 그 데이터 셋 자체가 될 거고요. 텍스트 네임은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ID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한 이제 이것은 텍스트 파일을 등록하는 그 추가 창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란 이름으로 변수를 넣어준 겁니다. 이제 함수를 몇 가지 만들어 줄 건데요. 사실 이 words.js에 있는 함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get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대신 이제 URL을 바꿔줘야겠죠? text.json이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경로에 접속을 해서 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반환되면 그 데이터를 텍스트라는 변수에 담고 이제 실제로 스테이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도 올라가 있지 않다면 널 값을 가질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 텍스트라는 변수를 비워놓고, 그렇지 않다면, 즉 텍스트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텍스트라는 이름의 변수 안에 해당 데이터를 담는 겁니다. 이제 이 post라는 함수 또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복사 붙여넣기 정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파이어베이스가 가지는, 그리고 이 REST API 방식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 자체를 바로 이 text.json을 이용해서 파이어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를 등록한 이후에는 현재 자신의 화면 또한 갱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우리는 특정한 텍스트를 삭제하는 것 또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elete 함수 또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경로만 텍스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현재 화면에서 또한 삭제된 텍스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테이트 상에서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화면이 다 구성되었을 때 바로 get 함수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 또한 다 사실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핸들 딜리트부터 핸들 다이얼로그 토글까지 모든 함수를 다 그냥 다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이 다이얼로그 토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파일을 등록하는 그 다이얼로그 창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다이얼로그 창이 토글 되었을 때는 이제 실제로 파일이 추가가 되었거나 다이얼로그 창을 닫기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전에 업로드를 했던 그 파일 내용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 밸류 체인지 함수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핸들 서밋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자가 이 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텍스트를 등록하잖아요. 그때 이 텍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을지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보낼 텍스트의 내용은 텍스트 네임과 텍스트 컨텐트로 구성됩니다.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의 제목이겠고요. 그 다음 텍스트 컨텐트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 콘텐트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때에만 실제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핸들 딜리트 함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특정한 텍스트를 삭제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처리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 월드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 변수만 변경해주고 바뀐 내용이 별거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함수는 새롭게 추가해 줄 거예요. 뭐냐면 핸들 파일 체인지 함수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이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거고요. 우린 이 리더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텍스트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서 우리 스테이트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파일을 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바로 그 읽어드린 내용을 텍스트란 변수에 담아서 바로 파일 컨텐트라는 우리의 스테이트 값에 넣어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으니까 실제로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요즘에는 파일을 한 번에 여러 개 업로드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수의 0번째 인덱스를 해서 오직 하나의 파일만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메모장에다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면 그 한글 내용이 EUCKR로 인코딩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읽혀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파일을 업로드한 이벤트에서 그 타겟의 밸류 값이 일반적으로 파일 네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네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파일 업로드 처리에 대한 함수인 핸들 파일 체인지 함수까지 작업을 해주었고요. 바로 한번 렌더 함수를 작업해서 실제로 이러한 함수를 활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다양한 디자인이 보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또한 이제 우리는 디자인 파일을 이용할 거니까요. 이와 같이 위스타일즈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한 형태로
이 컴포넌트를 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바로 내용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와, 코딩할 거 진짜 많죠. 원래 인생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얀 스타일트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코딩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딩할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한번 이 플러스 버튼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 플러스 버튼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dd 아이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랬던 이렇게 텍스트 관리 페이지를 열어보았을 때 플러스 버튼이 예쁘게 들어갔죠? 아유, 귀엽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거냐면요, 바로 this.handleDialogToggle 이라는 함수가 불러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불러와졌을 때 다이얼로그 창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떨 때 창이 열리냐면요, 이 다이얼로그 변수가 true 값일 때 열리죠? 근데 이 함수를 수행하면 이 다이얼로그 변수가 true 값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 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단하죠? 네. 사실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작업해 주었고요. 다이얼로그 닫기 이벤트는 핸들 다이얼로그 토글 함수와 매핑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이얼로그 창이 열리면 다이얼로그 타이틀로 텍스트 추가라고 타이틀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요, 항상 이제 우리가 리액트에서는 JSX 형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div 태그로 감싸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감싸 주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추가라고 다이얼로그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 다이얼로그 콘텐트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먼저 텍스트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텍스트 네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네임을 작성하면 이 handle value change 함수에 의해서 실제로 값이 변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어떠한 입력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오류가 존재하는지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 콘솔 탭을 확인하셔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디자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하나의 인풋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인풋 태그는 보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즉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를 작성해 주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raised button file이란 id 값을 매칭해 주고요, 해당 id 값을 가지는 디자인이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면 실제로 파일 네임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ndle file change 함수를 수행해서 실제로 파일이 state 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이름과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태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br 태그를 넣어 주었고요.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인풋 태그는 히든 클래스가 적용되어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라벨을 입혀서 버튼에 대한 내용이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id 값으로는 raised button 파일을 넣어서 이 인풋 태그가 존재하는 위치에 해당 라벨로 디자인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버튼을 하나 보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contained라고 디자인을 넣어 주었고요. 프라이머리 색상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네임으로는 파일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의 내용을 넣어 줄 건데요. 자, this.state.filename이라고 해서 만약에 파일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업로드를 처리한 그 파일 이름이 버튼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HTML4에서 이 F는 대문자예요. 이렇게 잘 바꿔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는 버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간단히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fake 패스라고 한 다음에 test.txt라고 우리가 업로드한 이 파일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일의 업로드가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정상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이 리액트 앱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 내용을 잠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트룬케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약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트룬케이트 텍스트라고 해서 점점점이라고 한 줄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알아서 잘라서 보여줍니다. 한번 파일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이 test.txt 파일을 열어서 한번 아무 내용이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넣어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넣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아랫줄에 내용이 적당히 잘려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매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실제로 추가 버튼까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추가 버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버튼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 world.js에 있는 이 버튼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해줄게요. 핸들 서밋 함수, 핸들 다이얼로그 톨글 함수는 그대로 사용되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이번엔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테스트라고 텍스트 이름을 지어서 네트워크 탭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보면서 해볼게요. 자, 추가를 누르는 순간 정상적으로 텍스트가 이 파이어베이스 경로로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텍스트 콘텐츠와 텍스트 네임 모두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리스폰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등록되어서 이 네임이라고 해서 해당 아이디 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들어가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갔을 때 성공적으로 텍스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업로드한 텍스트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파일 업로드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보여주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의 바로 위쪽으로 맵 함수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하나씩 방분하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텍스트라는 그 스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칼드 콘텐츠를 이용해서 각각의 텍스트 내용을 카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세컨더리 디자인으로 위쪽에 내용을 잘라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때 트룬케이트 말고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24자까지 보여주고 나머진 점점점으로 처리하도록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적절히 총 3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633, 즉 2대 1대1의 비율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가장 왼쪽엔 약간 큰 글씨로 텍스트의 이름을 조금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두 번째에는 하나의 버튼을 넣어줄 거예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링크의 속성을 띠고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링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제 특정한 텍스트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란 이름의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버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삭제 버튼을 넣어 주시고요.
이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이 핸들 딜리트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한 그 ID 값을 이용해서 삭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링크라는 것을 라이브러리로 추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terial UI에 링크 또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기 버튼, 삭제 버튼 모두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미콜론도 뭔가 포함되어 있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추가 버튼 위에 있는 세미콜론을 없애줘야 성공적으로 이 세미콜론이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기랑 삭제가 모두 한 줄에 출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정상적으로 그리드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그리드에 컨테이너 속성을 넣어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예요. 이 컨테이너를 넣어주셔야지 각각의 내용이 한 줄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기 버튼, 삭제 버튼까지 모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가 된 텍스트 내용의 24길이만큼의 내용이 이렇게 위에 출력되고요. 내용 또한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기 버튼을 눌러도 아직 링크를 설정하지 않아서 이동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해당 텍스트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걸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몇 번 더 추가해 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모두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삭제 또한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우 정상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가 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의 업로드와 확인까지 모두 작업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한번 특정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는 이 보기 버튼까지 작업을 해볼게요. 특정한 다른 경로로 이동을 시킬 때는 이 링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바로 리액트 라우터 돔에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머테리얼 디자인에 있는 링크와 이름이 겹치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을 라우터 링크란 이름으로 대신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이 라우터 링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타이포그래피가 있는데 이건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링크, 즉 버튼을 눌렀을 때 라우터 링크를 이용해서 디테일 경로로 해당 ID 값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렇게 app.js로 가셔서요. 자, 이렇게 디테일 경로로 사용자가 텍스트 ID 값을 경로로 담아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경우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디테일.js 추가해 주시고 이 app.js에서 이 디테일 컴포넌트 또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간단히 home.js의 내용을 복사해서 디테일에 붙여주고 내용을 디테일 클래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간단히 사용자가 접속한 그 텍스트의 ID 값을 정상적으로 파라미터로 받아왔는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롭스의 파라미터스에서 텍스트 ID가 정상적으로 건너왔는지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특정한 텍스트를 보게 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 ID 값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액트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까지 해보도록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의 시간에 실제로 이 텍스트 파일의 ID 값으로 해당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그것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보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그렇게 등록된 텍스트 파일을 확인하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깃에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깃에 애드를 해주시고요. 커밋을 해줄게요. 저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그냥 간단히 React 텍스트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Move to Detail 페이지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푸시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에 웹 폰트를 적용해서 전체 웹사이트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